재미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시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때는 바야흐로 고구가 막 지난 춘 3월이었습니다. 충청도 어느 고을, 가뭄이 길어져 민심이 흉흉하였지요. 들판은 누렇게 말라붙었고 백성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이 마을에 석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착하기는 하나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내였지요. 30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가고 부모님 일찍 여의고 물려받은 것이라곤 손바닥만 한밭되기가 전부였습니다. 아, 그리고 식구라고는 이제는 기운이 쇠한 늙은 황소 한 마리가 더 있었군요. 그나마도 작년 농사를 망쳐 집에 남은 씨앗 한 톨이 없었습니다. 곡간은 바닥을 보인 지 오래고 쌀독에는 먼지만 쌓여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석보는 정든 소를 팔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소를 팔아 종자도 사고 늙은 이웃 칠복 영감의 약값에도 보탤 요량이었습니다. 칠복 영감은 석보에게 부모나 마찬가지인 유일한 이웃이었지요. 미안하네, 황소야. 석보는 거친 소의 등을 쓸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자네를 팔아 입에 풀칠을 해야 쓰겄네. 자네 덕에 여태 밭 갈고 밥 먹고 살았는데 내 염치가 없네. 소는 그저 끔뻑끔뻑 주인의 시름을 아는지 모르는지 느릿하게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 큰 눈망울에 석보의 초라한 모습이 비쳤습니다. 석보는 쇠약한 소의 고삐를 잡고 터덜터덜 읍내 장터로 향했습니다. 새벽 이슬에 집신이 다 젖도록 한참을 걸었을까요?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온갖 못된 짓으로 재산을 불린 배서방의 집이었습니다. 배서방은 양반이 아니라 장리로 재산을 불린 거상이라 집안에선 체면상 마님이라 불렀지만 호적으론 사대부가가 아니었습니다. 고래등 같은 기와의 높다란 담장, 그 위세가 대단했지요. 그런데 그 담장 너머로 시끄러운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년아, 내가 감히 내 재물을 축내. 쌀을 빼돌려 친정에 보내. 아이고, 서방님. 잘못했습니다. 동생이 굶어 죽는다 하여. 정말 조금. 내까짓게 동생은 무슨. 뼈가 부러져야 고쳐지는 법이다. 악. 서방님.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살이 터지는 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석보는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마침 하인이 드나들었는지 육중한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끔찍한 광경이 보였습니다. 배서방이 자기 아내인 서씨 부인을 마당에 꿇어앉히고 몽둥이로 매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옥미는 정실이 아닌 작은 마님첩으로 들어온 지 해가 가 찼습니다. 서씨 부인은 값비싼 비단 치마가 다 찢어진 채로 피를 흘리고 있었지요. 머리는 산발이 되어 흙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찢어진 옷 사이로 반으로 부러진 옥비녀 한 조각이 덜렁였습니다. 아이고, 사람 잡네. 저러다 죽겠네. 지나가던 안악이 소리쳤습니다. 쯧쯧, 저 고약한 양반. 어제는 노비를 잡더니 오늘은 작은 마님을 잡는구먼. 가세가 기울어 팔려왔다더니만. 쯧쯧. 지나가던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누구 하나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배서방의 기세가 워낙 등등했기 때문입니다. 석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도저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대문 안으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이보시오, 양반 어른. 그만하십시오. 석보의 외침에 매질이 멈추었습니다. 배서방이 술에 취해 붉어진 눈을 돌렸습니다. 그 손에는 피 묻은 몽둥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웬 놈이냐? 내 놈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끼어들어. 하인들까지 몰려나와 석보를 둘러쌌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부인을 저리 때리시면 그러다 큰일 납니다. 석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큰일? 하하. 내 집에서 내 마누라를 때린다는데 무슨 큰일이 난단 말이냐.
배서방이 비웃으며 다시 몽둥이를 쳐들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석보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정녕 이리 함부로 다루실 것이면 차라리 제게 파시오.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이 튀어나왔는지 석보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저 저 여인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배서방은 어이가 없다는 듯 석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석보의 남루한 행색과 그가 끌고 온 늙은 소가 눈에 들어왔지요. 배서방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팔라고? 내 놈이 무얼 가지고 이 여자를 사겠단 말이냐? 석보는 답을 못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라곤 이 늙은 소 한 마리가 전부였으니까요. 고작 내 놈이 가진 것이라곤 저 비루 먹은 소 한 마리 뿐인 듯한데. 배서방이 소를 손가락질하며 조롱했습니다. 석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배서방이 재미있는 생각을 해냈다는 듯이 외쳤습니다. 좋다. 마침 나도 저 계집이 지긋지긋하던 참이다. 어디 내 놈의 배포가 어떤지 보자. 내 놈의 그 전 재산, 저 소 한 마리를 내게 다오. 그럼 이 여편네를 내 놈에게 주마. 어디 실컷 데리고 살아보거라. 주인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도 하인들도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모두가 술 취한 부호에 미친 소리라 여겼습니다. 서씨 부인조차 고개를 들어 믿을 수 없다는 듯 석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원망도 기대도 아닌 그저 깊은 절망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석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 소는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씨앗을 사지 못하면 칠복 영감은 물론이고 자신도 굶어 죽을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매를 맞아 실신 직전인 부인의 모습을 보니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눈을 보고 어찌 그냥 지나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는 결심한 듯 천천히 소 고삐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삐를 멍하니 서 있던 배서방의 하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여기 있소. 석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정말이냐? 하하. 여기 미친놈이 하나 났구나. 배서방은 박장대소했습니다. 여봐라. 저 소를 외양간에 끌어다 매라. 오늘 저녁은 소고기국이다. 하인들이 얼른 소를 끌고 갔습니다. 황소는 끌려가면서도 마지막으로 석보를 돌아보며 구슬프게 울었습니다. 석보는 애써 눈을 감았습니다. 배서방은 낄낄거리며 서씨 부인을 발로 툭 찼습니다. 자, 이제 내년은 저놈 것이다. 썩 꺼지거라. 내 집에서 나가. 석보는 말없이 쓰러진 서씨 부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남루하지만 깨끗하게 빤 저고리를 벗어 부인의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바보가 있나. 전 재산을 버리다니. 양반댁 작은 마님을 소 한 마리랑 바꾸다니. 세상 말세로구나. 저러고 어찌 살려고. 석보는 아무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멍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서씨 부인을 부축하고 그 지옥 같은 기와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이자 유일한 희망이었던 늙은 황소를 뒤로한 채였습니다. 석보의 초가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멀고도 무거웠습니다. 서씨 부인은 한 걸음도 제대로 떼지 못했지요. 석보는 하는 수 없이 부인을 등에 업었습니다. 부잣집 여인을 업는다는 생각에 손이 떨렸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부인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그 무게가 석보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이웃 칠복 영감이 마당을 쓸고 있다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아니, 석보. 자네 장에 간다더니 웬 부인을 업고 오는가? 칠복이 놀라 물었습니다. 그리고 자네 손은 어디 가고? 아이고, 이 부인은 웬 행색이 이리 험한가? 석보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석보가 우물쭈물하는 사이
칠복은 엎인 부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온통 멍들고 피가 맺힌 얼굴이었지만 틀림없는 배서방댁 작은 마님이었습니다. 칠복 영감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이분은 배서방댁 작은 마님 아니신가?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칠복 영감님, 제가 소랑 바꿨습니다. 뭐라고? 칠복 영감은 들고 있던 빗자루를 떨어뜨렸습니다. 이복의 석보, 자네 정녕 미쳤는가? 그 황소가 어떤 손가? 자네 전 재산 아닌가? 그걸 저 작은 마님이랑 바꿨다고. 아이고, 석보야. 저 고운 손으로 밭을 맬 수나 있겠는가? 자네 이제 어찌 살려고 이러는가? 칠복의 호통이 초가집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씨 부인은 그 말에 더욱 고개를 숙이며 파르르 떨었습니다. 석보는 묵묵히 칠복의 타박을 들으며 부인을 방으로 모셨습니다. 방이라 해봐야 집단이 전부인 차가운 방이었습니다. 석보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보름 안에 씨앗을 못 심으면 올해 농사는 끝이었습니다. 봄은 왔으되 석보의 살림에는 혹독한 겨울이 닥친 것이었습니다. 칠복 영감은 그날 밤 앓는 소리를 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석보가 소를 팔아 사오기로 한 약재를 기다렸건만 돌아온 것은 웬 낯선 양반 부인이었으니까요. 아이고, 석보야. 이 답답한 놈아. 칠복은 이튿날 아침이 되자마자 석보의 방문을 박차듯 열었습니다. 석보는 방을 부인에게 내어주고 좁은 툇마루에서 집단의 의지에 새우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영감님, 오셨습니까? 잠이 오는가, 이 사람아. 잠이 와. 그 황소가 어떤 소인가? 자네 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일한 재산일세. 그걸로 종자씨를 사야 늦기 전에 밭이라도 갈아엎을 게 아닌가. 칠복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석보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구합니다. 송구하다는 말로 쌀이 나오나 약이 나오나. 내 약값은 고사하고 자네 입에 풀칠할 것도 없지 않은가. 그런데 저 작은 마님은 아이고, 저 고운 손으로 흙이라도 만져봤겠는가. 칠복이 방문 틈으로 방 안을 힐끗 보았습니다. 서씨 부인은 석보가 들여보낸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운 듯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석보는 칠복의 타박을 뒤로 하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칠복 영감이 겨우 얻어다 놓은 잡곡 한 줌이 마지막 남은 식량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맑은 물에 끓여 멀건 죽을 쑤었습니다. 작은 마님. 석보가 조심스럽게 방으로 죽을 내가며 불렀습니다. 이름. 옥민이라 합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어제 칠복 영감 앞에서 쓰러진 뒤 처음 뵙는 말이었습니다. 석보는 흠칫 놀랐습니다. 아, 예, 옥민님. 우선 이것이라도 좀 드시고 기운을 차리셔야 합니다. 석보가 노숟가락 하나 없는 사기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옥민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만 맴돌았습니다. 저는 소 한 마리 값어치도 못 되는 목숨입니다. 은인의 전 재산을 제가 망쳤습니다. 이걸 먹고 어찌 더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옥민의 목소리에는 삶에 대한 어떤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석보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소는 다시 벌면 됩니다. 밭이야 제 몸으로 갈면 되지요. 하지만 사람은 그러면 아니 되지요. 옥민님은 아무것도 망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해서 한 일입니다. 옥민은 대답 대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입술이 터져 다시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그녀는 죽그릇을 밀어내고는 다시 벽을 향해 돌아앉았습니다. 석보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죽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칠복 영감이 그 모습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거보게, 내 말이 틀렸는가?
저분은 저리 굶어 죽을 작정일세. 자네는 소도 잃고 사람도 잃게 생긴 게야. 괜한 짓을 했네. 자네가 저분을 구한 게 아니라 더 큰 고통을 준 것일 수도 있네. 칠복의 말이 비수처럼 석보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정녕 그런 것일까? 석보는 멍하니 텅 빈 외양간을 바라보았습니다. 황소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싸늘한 바람만 감돌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시렸습니다. 그날부터 사흘이 흘렀습니다. 옥미는 물 한 모금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석보는 죽을 쑤어 방 앞에 놓아두었지만 그릇은 매번 그대로였습니다. 석보는 하는 수 없이 굶은 배를 쥐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소 대신 제 몸으로 밭을 갈 수는 없으니 칡뿌리라도 캐어 굶주림을 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뭄든 산에는 캘만한 것이 남아있지 않았지요. 석보가 흙 묻은 칡뿌리 몇 개를 들고 돌아왔을 때 칠복 영감이 다급하게 그를 불렀습니다. 석보, 석보, 어서 와보게. 옥미님이 이상하네. 석보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옥민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흘을 굶었으니 몸이 버텨낼 리가 없었습니다. 숨소리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미약했습니다. 옥미님, 정신 차리십시오. 석보가 옥민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칠복이 다급하게 물을 떠와 입술을 적셨습니다. 옥민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붙들고 우는 석보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저를 살리려 하십니까?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십시오. 소 한 마리의 값입니다. 제 목숨은 그저 소 한 마리와 같았습니다. 그런 저를 위해 왜 은인께서 굶주리셔야 합니까? 석보는 옥민의 마른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옥미님, 사람 목숨이 어찌 소와 같겠습니까? 소는 제 욕심으로 판 것입니다. 하지만 옥미님을 구한 것은 그것은 제 마음이 시킨 일입니다. 그러니 제발 죽지 마십시오. 살아만 주십시오. 석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옥민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옥민은 그 눈물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배서방에게 모진 매를 맞을 때도 빚더미에 팔려올 때도 흐르지 않던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울어주는 이 남자의 눈물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제가 살아도 되겠습니까? 옥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살아야 합니다. 석보는 급히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지막 남은 칡뿌리를 빻아 겨우 미음을 끓였습니다. 그것이 석보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는 옥민을 부축해 앉히고 조심스럽게 미음을 떠먹였습니다. 옥민은 난생 처음 먹어보는 거친 음식을 힘겹게 삼켰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맛이었습니다. 칠복 영감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몹쓸 인연이로구나. 이제 산 사람은 살아야지. 석보야, 내일은 나랑 산에 가세. 쟁기질은 못해도 약초라도 캐어 장에 내다 팔아야지. 저 마님을, 아니, 옥미님을 먹여 살리려면 어쩔 수 없네. 칠복의 목소리는 여전히 타박이었지만 처음과는 달리 어딘가 온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석보는 칠복을 보며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은 잃었지만 그는 지금 두 사람의 목숨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무게가 늙은 황소의 무게보다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먼동이 트기도 전에 칠복 영감이 석보의 헛간을 두드렸습니다. 석보는 옥민에게 방을 내어주고 헛간에서 짚을 깔고 잤던 것입니다. 석보, 일어나게. 꾸물거릴 시간이 없네. 오늘 약초를 한 짐이라도 캐지 못하면 우리 셋 다 굶어 죽을 판이야. 칠복의 재촉에 석보는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밤새 옥민이 앓는 소리를 낼까봐 뜬 눈으로 지새운 참이었습니다. 예, 영감님. 금방 가겠습니다.
석보가 지게와 괭이를 챙기는데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옥민이었습니다. 미음을 먹고 조금 기운을 차렸는지 어제보다는 혈색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지요. 은인. 저도 무엇이라도 하겠습니다. 옥민이 석보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아궁이에 불이라도 떼겠습니다. 밥이라도 지어야지요. 석보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옥민님. 몸도 성치 않으신데 어찌. 가만히 누워 계십시오. 저희가 다녀오겠습니다. 아닙니다. 옥민이 고집을 부렸습니다. 저는 이제 양반 마님이 아닙니다. 소 한 마리의 값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녀는 여전히 그 값에 매여 있었습니다. 옥민은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태어나서 한 번도 불을 지펴본 적 없는 고운 손이었습니다. 부직갱이를 들었으나 불쏘시개를 어디 둬야 할지 몰라 허둥댔습니다. 연기만 매캐하게 피어올라 옥민은 콜록거리며 눈물 콧물만 쏟았습니다. 아이고, 저러다 집 태워먹겠네. 칠복이 혀를 차며 달려가 옥민의 손에서 부직갱이를 빼앗았습니다. 작은 마님. 아니, 옥민님. 불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이렇게 숨구멍을 틔워주고. 칠복이 능숙하게 불을 지폈지만 옥민은 그저 망연히 서 있었습니다. 그럼 물이라도 길어오겠습니다. 옥민이 이번에는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석보가 기겁하여 말렸지만 옥민은 듣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옥민은 우물에서 물을 가득 길어 물동이를 머리에 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갸냘픈 목이 그 무게를 견딜 리 만무했습니다. 물동이를 이기는커녕 들어올리기도 버거웠지요. 흡! 물동이가 기우뚱하더니 옥민이 그대로 뒤로 낮아빠졌습니다. 물동이는 깨지지 않았지만 물은 몽땅 쏟아져 옥민은 흙탕물에 젖은 생쥐꼴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처량하고 우습던지요. 칠복 영감이 보다 못해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이복의 석보. 저 옥민님이 물동이를 이고 오는 겐가, 물동이가 옥민님을 잡아먹는 겐가. 아이고, 빼야. 저러다 허리 부러지시겠네. 석보는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황급히 달려가 옥민을 일으켰습니다. 옥민님, 괜찮으십니까? 다치신 데는. 옥민은 흙탕물이 뚝뚝 떨어지는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무력함이 서러웠던 게지요. 저는 이것 하나 제대로 못하는 쓸모없는. 아닙니다. 석보가 옥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옥민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밭일이나 물 깃는 일은 저와 칠복 영감이 하면 됩니다. 옥민님은 그저 살아만 주시면 됩니다. 칠복이 헛웃음을 멈추고 혀를 찼습니다. 쯧쯧, 저 답답한 양반. 살아만 있으면 밥이 하늘에서 떨어지나. 석보야, 어서 가세. 해가 중천일세. 석보는 옥민을 방으로 모신 뒤 칠복과 함께 무거운 발걸음으로 산을 올랐습니다. 가뭄든 산은 야박했습니다. 약초는커녕 질긴 풀뿌리조차 찾기 어려웠지요. 해가 저물도록 캔 것이라곤 고작 한 주미. 당귀와 도라지 몇 뿌리가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멀건 풀뿌리 죽으로 저녁을 대신했습니다. 침묵이 무겁게 방안을 짓눌렀습니다. 자신들 때문에 굶주리는 두 사내를 보며 옥민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윽고 옥민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그날 배서방에게 매를 맞은 것은. 석보와 칠복이 옥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쌀을 훔친 것이 맞습니다. 배서방의 곳간에서 쌀 한 줌을 몰래 쥐었습니다. 칠복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요?
옥민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제게 아우가 하나 있습니다. 가세가 몰락하고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 아우가 한양에서 과거를 준비하다가 그만 몹쓸 병에 걸렸습니다. 굶어 죽게 생겼다는 서신을 받았지요. 배서방에게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쌀 한 줌만이라도 빌려달라고요. 하지만 그는 제 아우가 죽든 말든 상관없다며 저를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의 곳간에 손을 댔습니다. 하인 편에 몰래 보내려다 그만 들키고 만 것입니다. 옥민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소 한 마리 값도 못 되는 년입니다. 아우 하나 구하지 못하고 이제는 은인의 목숨까지 갉아먹고 있습니다. 흑, 저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석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주먹을 꽉 쥘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겪었을 고통과 절망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늘 투덜대던 칠복 영감도 이번만큼은 말이 없었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거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딱한 사정이 있었구먼. 배서방 그놈은 사람이 아니라 금수일세. 천벌을 받을 놈이야. 칠복이 옥민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고 죽으면 다 해결이 됩니까? 죽은 목숨으로는 아우를 구할 수도 배서방에게 복수를 할 수도 없지 않소. 일단 살아야 하오. 살고 봐야지. 칠복의 말은 투박했지만 그 안에는 옥민을 위로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석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옥민님. 영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떻게든 살아갈 방도를 찾아봅시다. 서로의 상처를 알게 된 세 사람 사이에 어설픈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살인문 쪽에서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쾅, 쾅, 쾅. 누군가 지프로 엮은 살인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밤중에 찾아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게 아무도 없느냐? 배서방 댁에서 왔다. 문 열어라. 익숙한 목소리. 배서방의 하인들이었습니다. 옥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석보는 본능적으로 일어나 옥민의 앞을 막아서며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칠복 영감도 재빨리 곁에 있던 직의 작대기를 움켜쥐었습니다. 이놈들아, 야밤중에 무슨 행패냐? 칠복이 소리쳤습니다. 시끄럽고 문이나 열어라. 우리 작은 마님을 당장 내놓지 못할까? 술김에 한 약조를 진짜로 믿었더냐, 이 미련한 것들아. 하인들이 살인문을 부수고 마당으로 쳐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석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소 한 마리로 끝난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지독한 악연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육중한 몽둥이로 살인문을 내리치는 소리가 밤 공기를 찢었습니다. 쾅! 쾅! 옥민의 얼굴이 잿빛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에 몸을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석보는 옥민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의 손은 가늘게 떨렸지만 눈은 부서질 듯 흔들리는 방문을 노려보고 있었지요. 칠복 영감도 마당 구석에 세워두었던 직의 작대기를 황급히 고쳐주었습니다. 이놈들아, 야밤중에 네 집 잠을 다 깨우는 게냐? 칠복이 목청을 돋워 소리쳤습니다. 당장 문 열지 못할까, 석보 이놈. 내 놈이 감히 양반댁 작은 마님을 겁박하여 숨겼더냐. 대문이랄 것도 없는 살인문이 거친 발길질 한 번에 나가떨어졌습니다. 횃불을 든 하인 대여섯이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돌쇠라는 자가 석보를 노려보았습니다. 내 이놈, 내 놈의 목숨이 몇 개인지 세어보았느냐? 석보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겁박이라니요. 어제 양반 어른과 정당하게 한 거래였습니다. 거래? 돌쇠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 나으리께서 술김에 하신 말씀을 고지곳대로 믿었단 말이냐. 그 늙은 소는 내 놈이 멋대로 두고 간 것이고 작은 마님은 내 놈이 꿰어낸 것이다. 어허! 이놈들이. 칠복 영감이 작대기를 짚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세상 천지에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소가 이미 외양간에 들어가 하룻밤을 잤거늘. 그럼 그 소 다시 뱉어내라고 하라. 어디 소고기국은 실컷 끓여 잡수시고 이제 와서 무효라고 하느냐. 사령도 없이 남의 집을 부수고 들이닥치다니 이것부터가 죄다. 칠복의 호통에 하인들이 잠시 주춤했습니다. 소란에 잠이 깬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담장 너머로 구경하기 시작했지요. 시끄럽다, 이 늙은이가. 좋은 말로 할 때 작은 마님을 내어놓아라. 그러지 않으면 내 놈들은 부녀 유인으로 관아에 고발할 것이다. 뼈도 못 추릴 줄 알아라.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석보에게 다가왔습니다. 석보는 팔을 벌려 방문을 막았습니다. 안 됩니다. 이분은 물건이 아니오. 이분은 그냥 사람입니다. 데려갈 수 없소. 비켜서지 못할까? 돌쇠가 몽둥이를 휘두르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멈추십시오. 방 안에 숨죽이고 있던 옥민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떨지 않았습니다. 찢어진 옷가지에 흙투성이 몰골이었지만 그 기세는 여전히 꺾이지 않았습니다. 돌쇠 아범, 저를 아시지요? 우두머리 하인이 멈칫했습니다. 자, 작은 마님, 어서 이리 나오십시오. 이런 천것들하고 엮이시면 작은 마님만 힘들어지십니다. 옥민이 하인의 말을 차갑게 잘랐습니다. 배서방님께 전하십시오. 소 한 마리와 바꾼 여자는 어젯밤에 죽었다고 말입니다. 그댁 마당에서 매 맞아 죽었다고 똑똑히 전하십시오. 뭐라고요? 하인들이 당황하여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배서방 댁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제 목숨을 구해준 이분들께 크나큰 빚을 졌습니다. 그러니 저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옥민의 단호한 말에 하인들이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망신을 당할 줄은 몰랐던 게지요. 그때 옥민이 석보와 칠복을 돌아보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 착한 사람들이 곤경에 처한 것이 가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죄가 없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니 이분들을 해치지 마십시오. 옥민이 하인들 쪽으로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그 순간 석보가 옥민의 팔을 잡아챘습니다. 옥민님, 안 됩니다. 석보가 옥민을 자신의 등 뒤로 거칠게 숨겼습니다. 그리고 횃불을 든 하인들 앞에 버티고 섰습니다. 이보시오. 석보의 목소리가 마당을 가득 울렸습니다. 평생 큰 소리 한 번 못 내본 사내의 외침이었습니다. 이분은 가지 않으십니다. 정녕 이분을 데려가려거든 나를 먼저 죽이시오. 내 목숨을 걸고 이분을 지킬 것입니다. 그것은 지지리도 가난한 농부 석보가 평생 처음 내어본 용기였습니다. 옥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칠복 영감도 기세 좋게 작대기를 땅에 내리찍었습니다. 그렇다, 이놈들아. 이 늙은이도 아직 힘이 남아돈다. 어디 한판 붙어보자. 이 집에는 소 한 마리 값도 못 되는 목숨은 없다. 다 금쪽 같은 목숨이다. 하인들은 기가 막혔습니다. 죽자고 덤비는 늙은이 하나에 눈이 뒤집힌 젊은 놈 하나. 그리고 그 뒤에 숨어 도끼를 품은 양반 부인까지. 일이 몹시 복잡해졌다고 생각했지요. 게다가 마을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으니 강제로 끌고 갈 수도 없었습니다. 에이, 이것들이 단체로 미쳤구나. 좋다. 두고 봐라. 내 놈들이 법을 어긴 죄를 물을 것이다. 내일 당장 관아에 고발하여 내 놈들을 싹 다 잡아들일 것이다. 하인들은 횃불을 흔들며 거친 욕설을 퍼붓고는 부서진 살인문 밖으로 물러났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듯 마당은 고요해졌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도 쯧쯧 저러다 석보만 죽어나는 거 아닌가 하며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석보는 그제야 다리가 풀려 흙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칠복도 아이고 허리야 하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지요. 옥민은 석보의 넓지만 초라한 등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겠다고 외치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석보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옥민님, 이게 무슨 짓이십니까? 어서 일어나십시오. 석보가 기겁하여 옥민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옥민은 고개를 저으며 석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늘 다시 태어났습니다. 배서방의 노비도 몰락한 양반도 아닌 그저 석보님께 목숨을 빚진 사람 옥민입니다. 일어나십시오. 옥민님은 빚진 것이 없습니다. 석보가 당황하며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빚입니다. 평생 갚아도 모자랄 빚입니다. 옥민은 흙 묻은 손으로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허리는 그 어느 때보다 꼿꼿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저를 작은 마님이라 부르지 마십시오. 저도 이 집의 식구로서 빚을 갚겠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 말에 칠복 영감이 지게 작대기에 기대어 피식 웃었습니다. 허허, 식구라. 우리 같은 상놈들 식구가 되어봤자 굶는 일밖에 없을 텐데. 그래도 좋다면 저기 부서진 살인문이나 좀 고쳐보시구려. 아까 물 깃는 것보다는 쉬울게요. 칠복의 투박하지만 따뜻한 말에 옥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조금 전 흙탕물에 낮아빠졌던 부끄러움 대신 단단한 결심을 얼굴에 담았습니다. 석보는 그런 옥민과 칠복을 보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비록 손은 잃고 당장 내일 관아에 끌려갈 신세가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춥고 가난한 초가에 처음으로 사람이 사는 온기가 도는 듯 했습니다. 하늘이 노랬습니다. 석보와 옥민 그리고 칠복 영감까지 관아 마당에 끌려 나왔을 때 읍내 사람들이 죄다 몰려나와 담장을 둘러쌌습니다. 저기 저 사내라네. 소 한 마리 주고 양반댁 작은 마님을 샀다는 그 미친놈. 쯧쯧 배서방을 잘못 건드렸지. 살아서 나오긴 글렀네. 옆에 저 부인은 꼴이 말이 아니구먼. 정말 도망이라도 친 겐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옥민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옥민은 흙 묻은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대청마루에 사또가 위엄있게 앉았습니다. 그 옆에는 배서방이 뻔뻔한 얼굴로 앉아 있었지요. 고얀 것들. 내 놈들이 감히 법도를 어지럽히고 양반을 능멸해. 사또가 호통을 쳤습니다. 배서방이 기다렸다는 듯이 나섰습니다. 사또. 저놈, 저 석보라는 놈이 제 아내를 꿰어내어 달아났습니다. 제 전 재산인 소까지 훔쳐가려 하기에 하인들이 막았으나 저놈이 흉기를 들고. 거짓말. 석보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또. 소인은 흉기를 든 적이 없습니다. 소는 저 양반이 아내를 때리는 것을 보고 제가 드린 것입니다. 소와 부인을 바꾸자고. 저 양반이 먼저 말했습니다. 뭐라고? 아내를 소와 바꾸? 사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도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배서방이 당황하여 얼굴을 붉혔습니다. 사또, 저 상놈의 말을 믿으십니까? 술김에 한 농을 가지고. 농이라니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칠복 영감이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저놈의 외양간에 소가 떡하니 들어가 있고 저놈은 어젯밤 소고기국까지 끓여 먹었습니다. 소는 실컷 잡숫고 마님을 내놓으라니 이런 날강도가 어디 있습니까?
하하. 아이고, 빼야. 구경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참았던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배서방의 낯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지요. 사또도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기가 막혔습니다. 체면이 깎인 사또가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시끄럽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떠드느냐. 내 놈들은 당장 저 주둥이를 찢어놓을까? 배서방. 그대는 어찌 처신을 하였기에 아내를 소와 바꾸었다는 망측한 소문이 도는가. 배서방이 억울하다는 듯 엎드렸습니다. 사또. 저 여인이 제 쌀을 훔쳐 친정으로 빼돌리기에 가문의 법도로 잠시 훈계를 한 것입니다. 그 틈을 타 저 석보놈이 아내를 꿰어낸 것이 분명합니다. 사또가 옥민을 노려보았습니다. 부인은 바른 대로 고하라. 저 상놈과 눈이 맞아 도망친 것이냐? 아니면 저놈이 겁박을 한 것이냐? 모든 시선이 옥민에게로 향했습니다. 옥민은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면 석보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판이었습니다. 석보가 다급하게 옥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옥민님, 제발 사실대로 말씀하십시오. 제가 다 받겠습니다. 옥민은 석보의 그 간절한 눈빛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결심했던 대로 흙바닥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사또, 소첩은. 옥민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소첩은 남편의 모진 학대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녀는 결국 석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버리는 길을 택했습니다. 저분은 그저 갈 곳 없는 저를 불쌍히 여겨. 인연이 감히. 배서방이 펄쩍 뛰었습니다. 내년이 뻔뻔하게 외간 남자와 놀아나고도 모자라 나를 모함해. 사또가 옥민의 말을 잘랐습니다. 되었다. 남편을 버리고 도망친 부인의 말이로구나. 여봐라. 저 석보라는 놈은 부잣집 부인을 꿰어낸 죄로 곤장 20대를 쳐라. 그리고 저 부인은 법도대로 남편에게 인계하라. 사또. 아니 됩니다. 석보가 절규했습니다. 곤장 20대면 반신불수가 되거나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끔찍한 것은 옥민이 저 지옥 같은 집으로 다시 끌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옥민님, 안 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훔쳤습니다. 소도 훔치고 작은 마님도 훔쳤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분은 석보가 미친 사람처럼 외쳤지만 포졸들이 달려들어 그를 형틀에 묶기 시작했습니다. 옥민은 그 모습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의 희생이 결국 석보마저 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잠깐. 칠복 영감이 사또 앞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사또. 소인에게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웬 늙은이가 자꾸 끼어들어. 이것을 보시고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칠복이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옥민이 배서방에게 시집 올 때 가져왔던 옥비녀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반으로 동강난 옥비녀의 조각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또가 의아해했습니다. 옥민이 그것을 보고 놀라 눈을 떴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어머니가 물려주신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배서방이 매질을 하다가 내년의 친정은 망했다. 라며 부러뜨려 마당에 던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칠복 영감이 어제 저녁 배서방 댁 하인들이 쳐들어왔을 때 옥민이 흘린 눈물을 닦아주다 우연히 그녀의 옷 속에서 발견했던 것입니다. 사또. 칠복이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저 배서방은 마님을 소만도 못하게 때렸습니다. 어미가 물려준 비녀까지 부러뜨리며 짐승처럼 굴었습니다. 저 비녀가 그 증거입니다. 소 한 마리와 사람 목숨 중에 어느 것이 중한지 부디 사또께서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마당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부러진 옥비녀와 배서방 그리고 사또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배서방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사또는 부러진 비녀를 한참이나 내려다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이 아주 복잡하게 꼬여버린 것입니다. 사또의 미간이 깊게 패였습니다. 부러진 옥비녀 조각은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사연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모인 백성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양반가의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배서방은 이제 낯빛이 파래져서 소리쳤습니다. 저것은 전현이 사내놈과 노란하다 제풀에 부러뜨린 것입니다. 사또, 저 늙은이의 말에 현혹되시면 아니 되옵니다. 배서방이 칠복을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았습니다. 사또는 배서방의 발악을 무시하고 형틀에 묶인 석보를 바라보았습니다. 석보는 땀으로 흠뻑 젖어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했습니다. 석보라 하였느냐? 예, 사또. 너는 정녕 저 부인을 꿰어낼 마음으로 소를 주었느냐? 석보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사또. 소인은 그저 매를 맞아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분이 양반인지 상놈인지 그런 것은 몰랐습니다. 그저 사람이 맞아서는 아니 된다고. 제 늙은 소 한 마리로 저분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여겼습니다. 석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호소였습니다. 저런 바보가 있나. 사람 하나 살리자고 제 목숨을 거는구나. 안악들이 저도 모르게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옥미는 그 모습을 보며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옥민이 결심한 듯 사또 앞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부러진 비녀 조각을 두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사또, 이 비녀는 돌아가신 제 어미께서 물려주신 것입니다. 몰락한 가문의 마지막으로 남은 제 숨결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옥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배서방은 저를 때린 것이 아닙니다. 저의 어미를 때리고 저의 가문을 짓밟은 것입니다. 그는 저를 소 한 마리와 바꾸자 하였습니다. 저는 그 말이 차라리 기뻤습니다. 적어도 소는 저처럼 맞지는 않을 테니까요. 어느 주인이 제 재산인 소를 저리 죽도록 팬단 말입니까? 옥민의 절규가 관아 마당을 울렸습니다. 배서방은 저를 소보다 못하게 여겼습니다. 사또, 묻잡니다. 소보다 못한 목숨을 다시 저 지옥으로 돌려보내시렵니까? 옥민이 피눈물을 쏟으며 이마를 찧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백성들의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저런 몹쓸 놈. 사람을 소만도 못하게 대하다니. 저런 자가 어찌 양반인가. 배서방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사또는 난감했습니다. 법도대로라면 부인은 남편에게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민심이 이리도 흉흉하고 배서방의 죄가 명백하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칠복 영감이 다시 한번 나섰습니다. 사또, 소인이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이 늙은이가 자꾸 사또, 거래는 거래입니다. 칠복이 손가락을 펴보이며 외쳤습니다. 석보는 소를 주었고 배서방은 작은 마님을 주었습니다. 헌데 배서방은 그 소를 어젯밤에 낼름 잡아먹었습니다. 소고기국을 끓여서 뼈다귀까지 핥아먹었답니다. 하하. 아이고, 빼야. 소고기국. 마당은 순식간에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심각하던 분위기 속에서 터진 웃음이라 더욱 요란했지요.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배서방이 소리쳤습니다. 상관이 있지요. 칠복이 사또에게 넙죽 엎드렸습니다.
사또. 거래란 물건을 받고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배서방은 옥미님의 값으로 받은 소를 이미 먹어치웠습니다. 값을 뱃속에 넣었으니 거래는 끝난 것이지요. 이제 와서 물건을 다시 내놓으라니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그럴 것이면 뱃속의 소고기를 다시 뱉어내라고 하십시오. 사람들에겐 법리가 아니라 체면을 겨눈 풍자로 통했습니다. 아이고, 옳소. 뱉어내라. 소고기국 뱉어내라. 백성들이 칠복의 말에 동조하며 외쳐댔습니다. 배서방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여 졸도할 지경이었습니다. 사또는 이 기막힌 상황에 헛웃음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엄숙한 표정으로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사또는 이 소동을 끝낼 묘안을 찾아낸 것입니다. 조용히 하라. 사또가 호통을 치자 마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배서방. 예. 예, 사또. 그대는 양반의 채통을 스스로 깎아내렸습니다. 부인을 소와 바꾸는 망측한 거래를 한 것도 모자라 그 값을 치른 소를 덥석 잡아먹어온 고을의 웃음거리가 되었구나. 아, 아닙니다, 사또. 그 소는 시끄럽다. 사또가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법도로 따질 일이 아닙니다. 석보가 부인을 꿰어낸 것도 아니요, 부인이 도망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배서방, 내 놈이 내 아내를 버린 것입니다. 예? 버리다니요. 내 놈은 아내를 소 한 마리와 맞바꿈으로써 스스로 그 인연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하늘이 두렵지도 않으냐? 조상의 비녀까지 부러뜨려가며 아내를 학대하고 결국 소 한 마리 값에 팔아넘겼으니 내 놈은 더 이상 저 부인의 남편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 일은 매매로 성립할 수 없으나 그 행실로 스스로 인연을 끊었으니 일단 별거를 명한다. 호적 정리는 상급에 보고하라. 사또가 형틀을 가리켰습니다. 여봐라. 석보를 풀어주어라. 포졸들이 재빨리 석보의 결박을 풀었습니다. 저자는 늙은 소 한 마리를 잃었으니 그것으로 어리석은 거래에 끼어든 값을 치른 것입니다. 그리고 배서방. 너는 천륜을 어기고 인정을 저버린 죄, 또한 고을을 소란케 한 죄를 물어 곤장 10대를 맞을 것이다. 사또. 소인이 양반인데 어찌 곤장을. 양반이 양반답지 못했으니 맞는 것이다. 당장 저놈의 볼기를 쳐라. 아. 사또의 명이 떨어지자마자 포졸들이 배서방을 끌어다 곤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또. 억울합니다. 아. 배서방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백성들은 통쾌하다는 듯이 손뼉을 쳤습니다. 석보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옥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지옥 같은 인연이 마침내 끊어진 것입니다. 칠복 영감은 아이고 속 시원하다 하며 껄껄 웃었습니다. 그렇게 소 한 마리와 양반 부인을 맞바꾼 희대의 소동은 배서방의 엉덩이가 터지는 것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석보는 곤장 20대 대신 자유의 몸이 된 옥민을 얻었습니다. 아니, 옥민이 비로소 자기 자신을 되찾은 것이지요. 사또는 아전에게 학대매매 시도 문서를 작성해 형조에 보고케 하고 옥민은 관아 보호 아래 석보의 집에 임시 보호토록 했습니다. 석보는 멍하니 옥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은 잃었지만 아니, 그는 정말로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곤장 맞는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배서방은 결국 하인들에게 들려 꽁무니를 뺐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찌나 초라하던지 구경하던 백성들이 꼴 좋다 하며 침을 뱉었습니다. 아이고, 속 시원하다. 소고기국 실컷 먹고 곤장 10대라니 아주 헐값이로구나. 사람들이 통쾌하게 웃으며 흩어지고 시끄럽던 관아 마당에는 이윽고 석보와 옥민 그리고 칠복 영감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석보는 아직도 어안이 벙벙하여 제 볼을 다 꼬집어 보았습니다. 영감님, 이게
이게 꿈이 아니지요? 꿈은 무슨 꿈이야? 어서 일어나게. 칠복 영감이 석보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석보가 그제야 멍하니 흙바닥에 앉아 있는 옥민을 보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옥민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옥민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지옥 같은 인연은 끊어졌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하늘은 높고 땅은 넓었으나 옥민이 발붙일 곳은 한 뼘도 없어 보였지요. 저는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석보님의 은혜는 하늘과 같은데 저는 이제 갈 곳이 없습니다. 어느 산 깊은 절이라도 들어가 두 분의 명복을 빌며 살겠습니다. 그 말에 석보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니, 명복이라니요. 옥민님, 살아계신 분께 그런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말씀 마십시오. 칠복 영감이 헛기침을 하며 둘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허허, 옥민님. 갈 곳이 왜 없소? 저기 우리 석보네 집 살인문이 어젯밤에 박살이 났습니다. 바람이 숭숭 들어와서 이 늙은이 무릎이 시려 죽겠는데 그거 고칠 사람이 아주 급히 필요합니다. 옥민이 물기 어린 눈을 들어 칠복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찌 감이고 뭐고. 칠복이 석보의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저놈은 헛간에서 자면 되고 옥민님은 아랫목에서 지내시면 되지 않소. 아, 예, 맞습니다. 석보가 얼굴을 붉히며 더듬거렸습니다. 제 집이라 할 수도 없이 누추합니다. 하지만 괜찮으시다면 옥민님이 돌아오실 자리는 있습니다. 석보는 갈 곳이 아니라 돌아올 곳이라 말했습니다. 옥민은 그 말에 그만 참았던 눈물을 다시 쏟았습니다. 갈 곳이 아니라 돌아올 곳이라니요. 옥민은 말없이 석보가 내민 거칠고 따뜻한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부서진 살인문 안 그 초라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해 봄, 이웃들의 품앗이로 종자를 나눠받아 파종을 마쳤습니다. 그날부터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석보는 늙은 소 대신 제 어깨에 쟁기를 짊어졌습니다. 그의 등은 굽고 손마디는 투박하게 굵어졌지만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애구구, 석보, 자네가 소인지 사람인지 내가 모르겠네. 칠복이 밭에서 땀을 쏟는 석보에게 물 한 사발을 건네며 타박했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영감님. 소는 밥 달라고 울기만 했지만 석보가 땀을 닦으며 집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집에서는 글 읽는 소리가 들리니까요. 옥민은 칠복의 주선으로 마을 아이들 며칠 모아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양반가에서 배운 글솜씨가 아까웠지요. 선생님, 배서방네 소고기국 선생님. 아이들은 장난스레 옥민을 그리 불렀습니다. 옥민은 그 말에 처음엔 얼굴을 붉혔지만 이내 환하게 웃었습니다. 자, 오늘은 하늘천 따지를 배울 차례다. 옥민의 목소리는 맑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흙탕물에 낮아빠지던 무력한 부인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옥민이 가르쳐준 글로 제 이름을 썼고 옥민은 아이들이 가져온 감자 한 알, 보리 한 줌으로 밥을 지었습니다. 석보와 칠복과 옥민, 세 식구의 밥상이었습니다. 비록 여전히 가난했지만 셋은 굶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첫눈이 내리던 겨울밤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좁은 방에 둘러앉아 집신을 삼고 있었습니다. 옥민의 손놀림이 제법 익숙해졌지요. 아이고, 옥민님. 그 고운 손이 다 트셨네. 칠복이 안쓰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영감님. 붓을 잡던 손보다 지금이 더 따뜻합니다. 옥민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석보는 묵묵히 집신을 삼다가 문득 창밖 헛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텅 빈 외양간 자리였습니다. 첫눈이 그곳에 소복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옥민이 석보의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황소, 생각이 나십니까? 석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춥겠지요. 아이고, 춥긴. 칠복이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지금쯤이면 배 서방 뱃속에서 뜨끈. 아이고, 이놈의 주둥이. 칠복이 제 입을 툭 쳤습니다. 방 안에 어색하지만 따뜻한 웃음이 터졌습니다. 웃음이 멎고 석보가 조용히 옥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옥민님. 예, 석보님. 저는 그날 제 전 재산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소가 제 전부였으니까요. 옥민이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석보가 자신의 거칠어진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손으로 쟁기를 끌고 집신을 삶고 옥민님이 지어주신 밥을 먹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평생 모르고 살았던 것을 얻었습니다. 사람 옆에 산다는 것이 이리 따뜻한 것인 줄 몰랐습니다. 칠복 영감이 괜히 코를 킁 훌쩍였습니다. 저놈이 쟁기 끌더니 철들었네. 옥민은 대답 대신 새로 삼은 집신 한 켤레를 석보의 발치에 가만히 놓아주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온기에 대한 소리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석보는 늙은 소 한 마리를 주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텅 빈 외양간은 더 이상 가난과 상실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내의 어리석지만 가장 위대한 선택의 증표로 그해 겨울 달빛 아래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댓글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